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양과 공범 박양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이 내린 구형 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구형양이. 네, 지금 화면에는 이제 주범 공범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공소장 변경되어서 살인죄의 공동 전범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약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둘 다 주범입니까? 네, 편의상 뭐 주범 공범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는데 일단 그 박양에 대해서는요. 이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여기에 대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는데 30년 동안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살해 행위를 한 김양에 대해서는요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요. 일단 오늘 그 결심 공판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구형 전에도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구형량에 대해서 좀 자세히 더 짚어볼 텐데 징역 20년 구형이 내려졌는데 심신미약을 만약에 받아들여서 재판부에서 심신미약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20년에서 형이 확 줄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10년 정도도 가능한 상황인데 일단은 뭐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실제로 범행을 했던 김양은 징역 20년이고 그냥 문자 메시지하고 교환했던 공범으로 보이는 박양은 지금 무기징역인데 그거는 이제 법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년법 특례에 따르면 18세 범행 당시에 18세 미만자면 암만 하더라도 20년까지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기 사형을 하더라도 20년밖에 못하게 되어 있고 근데 박양 같은 경우는 박양은 범행을 저지를 때 18세가 넘어가 버렸어요. 실제로 박양은 전화 연락만 했고 뭐 주된 범죄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법적으로 봤을 때는 둘 다 공동정범이 되고 더 중한 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지금 구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오늘 김양이 그동안 이제 심신미약 주장을 계속했는데요. 그랬죠. 오늘 그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요? 네, 물론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한다고 해서 법관이 심신미약 인정을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그동안 근거가 약간 박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심신미약 주장을 해왔는데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그런 주장을 철회했거든요. 그 왜 철회를 했을까요? 여태까지 본인이 좀 정신병이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던 김양인데 반성하는 의미를 해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차피 인정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은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오늘 김양이 했던 이야기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박양과 함께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박양은 김양에게 끝까지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점도 이제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제 소년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선고할 수 있는 그런 최대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양측의 어떤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공판에서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이 박양과 김양이 주고받았던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 DM이라고 하죠. 이 서버를 미국 본사를 통해서 미국 법무부가 지금 압수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내용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어떤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번 사건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도 여러 번 설명하셨지만 오히려 실제 범행을 저지른 사람보다 그거를 이제 방조하고 또 시키고 했다는 이제 박양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 자체가 박양이 여러 차례 트위터를 통해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고 범행 이후에 증거 은폐를 같이 논의하고 했던 것들이 트위터 아까 얘기했던 다이렉트 메시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트위터 자체가 이제 한국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미국에 본사가 있고요. 서버도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 법무부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미국 FBI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국내로 들어오면 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밝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 오늘 공판이 열렸잖아요. 결심 공판이 열린 이 마당에 저 트위터 본사에서 압수한 정말 범죄를 밝힐 수 있는 이 메시지 내용은 재판에 반영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번 재판은 1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사의 구형대로 선고되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형량이 너무 낮다라고 해서 검사가 항소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마도 피고인도 항소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2심 재판이 열리는데요. 2심 재판의 변론 종결 때까지 증거가 제출되면 됩니다. 따라서 FBI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자료를 넘겨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령 이번 1심 재판에 증거 제출이 안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열릴 2심에서 제출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법무부에서 트위터 회사를 통해서 입수한 이 박양과 김양의 주고받은 메시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이들의 범행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핵심 증거가 추가로 나오게 되겠죠. 무기징역을 구형한 걸 봤을 때는 네. 검찰은 어느 정도 파악했지 않을까 좀 제 예상을 봤을 그 때는 트위터 메시지 내용이요? 이걸 정확하게 증거로 낼 정도로 받은 건 아니지만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연락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닌가 추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된 행동을 했던 사람이 20년이면 뭐 어쨌든 간에 소년법이 그래서 20년이라면 같이 20년을 구형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 한쪽은 20년인데 한쪽은 진짜 무기징역 그것도 18세 19세가 되는 소녀예요. 어떻게 보면 소년법의 소년인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뭔가를 아마 잔인한 내용이라든지 뭔가를 포착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자료들은 선고되기 전까지도 참고 자료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좀 손부소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2심에도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게 예상이 좀 됩니다. 지금 미국 법무부가 트위터 그 다이렉트 메시지를 입수를 했지만 한국어이기 때문에 해석에 어려움을 신조어가 좀 많잖아요. 네, 겪고 있다 그러는데 일길 뭐 이런 우리 거 빨리 줘버리면 우리가 더 빨리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이게 그거 아마 그런 논의가 좀 될 것 같아요. 뭐 영어로 돼 있다는데 요새는 우리 SNS가 막 줄임말, 뭐 그렇죠.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분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고 또 사법 공조가 돼 있긴 하지만 안 줘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트위터 회사의 어떤 본사와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넘겨줄 것 같긴 하고요. 네. 그냥 대충 얘기는 아마 들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FBI가 그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내용을 보고 이게 넘겨줘도 되는 내용이구나 아니면 넘겨주면 안 되는 내용이구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이제 회사의 기업의 어떤 관련된 부분이고 네. 한번 이렇게 해서 공개가 됐을 경우에는 미국 내의 사용자들의 어떤 불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없군요. 뭐 어떤 일이든 간에.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8번째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8위로 꼽은 내용입니다. 보시죠.